자, 50견은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드헤시브 되는 게 특징적인 병변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관절이 굳어져 버려요. 염증과 함께 그것도 그냥 굳어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다 동그랗게 다 이렇게 감싸버려서 마치 정말 글루를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버리는 게 50견입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부르는데 아직 명확하게 원인조차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염증이 생기는지, 뭐 과사용이다, 뭐 호르몬이다, 뭐 노화의 프로세스다. 이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Limited range of motion. 근데 중요한 게 actively or passively 양쪽 다. 액티브하게도 안 움직이고 패시브하게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못 움직이고 남이 와서 움직여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환들이 통증 때문에 스스로 못 움직이는 질환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럼 못 피거든요, 허리를. 근데 무슨 마동석이 와서 착 피면 아프긴 하지만 펴져요. 그게 안 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는 마동석이 와도 못 펴요. 이게 뜯어져 버리겠지. 그 말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근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드헤시브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중요한 특징적인 게 pain. 요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50견을 설명하는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자, 다시 전송했습니다. thickening and contracture.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붙어버리고 어디가? 선생님, 예. 이 공약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앞에는 요거예요. 요거. 자, 이렇게 붙어버리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고 contracture 붙어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range of motion은 스무드해 어디까지? 요게 굳어진 데까지.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는 아프지도 않고 스무드한데 갑자기 이게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데서는 stop suddenly 이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actively or passively. 이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팔꿈치 관절도 이게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미케니컬하게 여기서 막잖아요. 딱 뼈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50견이 생기면 여기 연조직들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이걸 잡아버림으로써 허용 범위까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 이상은 못 가는 겁니다. 팔꿈치가 못 내려가듯이 무릎이 더 이상 못 펴지듯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 그 이하에선 스무드하지만 갑자기 못 올라간다.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견갑골 운동을 하게 되죠.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는 그럼 다르다.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는 허리가 아파서 못 피는 것도 누가 와서 억지로 피면 펴지지요. 아파도. 근데 이건 누가 와서 억지로 펴도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 저도 1년 이상 많이 아픈 사람을 많이 봤고요. 심지어 2년 이상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6개월 남짓하면서 보통 나아져 갑니다. 또 특징적인 소견으로 외전이 안 되는 것. 어떤 책에는 이 팔에 제가 안 보이는 이렇게 외전이 안 되는 것만 50견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0견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요. 하지만 외전이 안 되는 것도 50견의 특징적인 사인 중에 하나고 외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잘 안 낫습니다. 치료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자를 보시면 외전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밖에 여기 많은 배드 프로그노시스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든지 환자가 안 쓴다든지 암슬링을 하고 다녀요. 보존하려고 안 써야 되는 줄 알고 또 아프다고 이런 거 안 나요. 안 쓰는 사람들. 비슷한 얘기인데 페인 트레이숄드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통증에 엄살이 심해요. 조금만 해도 못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은 안 쓰거든요. 안 나요. Poor compliance with exercise therapy 의사 말 안 들어도 안 나요.
이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연결돼요. disuse, low pain threshold, low compliance 이게 다 비슷하게 하나로 엮입니다. 운동을 시키는데 엄살? 그냥 통증이 심해서 예민해서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안 났습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요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요거 방금 얘기한 겁니다. 팔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 이거 조금도 안 돌아가는 5도, 10도 이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환자를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도 체감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운동 못 따라오는 사람들 참 잘 안 낫습니다. 치료는 아직까지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찰해서 지나가길 기다려야죠. 근데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진통제 같은 거 먹고 하는데 잘 반응을 안 합니다. 밤에 심하죠. 그럼 밤에 심하니까 무조건 어혈이냐고 싶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통증들이 밤에 심합니다.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 마취를 시켜놓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50견은 운동을 해줘야 나아요. 근데 운동을 잘 시켜야 돼요. 무식하게 시키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 운동을 잘 시켜주면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안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팔이 좀 더 올라가면 낫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안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팔을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학에서도 이런 manipulation under anesthesia를 쓰는 겁니다.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요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침이나 뭐 요가, 뭐 스트레칭이라는 알터너티브 테라피들을 한다. 이게 컨벤셔널하게 사용하는 치료법들입니다. 초록 파란색 곡선은 페인이고 빨간색 곡선은 스티프니스입니다. 넉 달? 근데 요 숫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내에 낫고 어떤 사람은 8개월 내에 낫고 어떤 사람은 4개월이면 낫고 어떤 사람은 2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요 곡선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심해져요. 페인이 날이 갈수록.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6개월까지도 팔 다 움직여요. 팔 다 움직이는데 한 이쯤에서 아파요. 그리고 밤에 또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이거 50견으로 진단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차차차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4개월이든 6개월이건 통증과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팔 못 움직이는 게 점점 심해져 가면 50견의 프리징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어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되면 이게 프로즌 된 거예요. 프로즌 된 거예요. 여기가. 그 통증은 오히려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안 쓰면 안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픈 거랑 50견이 낫는 거랑은 큰 연관이 없어요. 그냥 안 써버리면 환자는 제일 편하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갔다가 쓰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아픈 게 이렇게 완전히 얼어버리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게 지나면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그냥 관찰했을 때 나아져가는 과정입니다. 도잉 아웃 때는. 50견은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뭐 이쪽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서 치료를 해줘야 돼. 여기서 치료를 해주면 이걸 확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치료 시기는 한 이쯤이에요. 이쯤. 프리징 돼가고 있는 말기. 이건 어떻게 아느냐? 자, 이 달이 다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뭐 4주건 4개월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운동 제한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다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상태가 치료를 하기에 시작하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전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이때 들어오면 의사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요.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한동안.
근데 여기서 일찍 시작하는 게 이때는 뭐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근데 여기 딱 프로즌 되는 시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프로즌 되면 이렇게 좀 침이랑 운동이랑 지켜나가고 여기 또잉 때쯤 요 근방쯤 되면 엄청나게 그 강하게 그 환자 울려가면서 해야 돼요. 이런 전략들이 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아마 요 시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데 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악화가 안 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화가 안 될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인이 좀 매니저블해질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요 그래프가 좀 다르죠. 또 의미는 똑같아요. 펜이 좀 수그러지기 시작할 때 이때쯤에는 엄청나게 이제 운동을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 아예 또잉 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때 치료하면 정말 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요때 치료하면 그냥 뭘 해도 좋아져요. 요때 치료하면 뭘 해도 안 좋아져. 이거는 바람을 거스르고 파도를 거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each 스테이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스트래터지들입니다. 첫 번째 프리징 스테이지에는 페인 컨트롤 해주는 거.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침 놔주고 약 먹이고 해서 안 아프게. 그 다음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그래도 악화되는데 이게 떡이 되잖아요. 글루로. 관절 주위에 이렇게 떡이 되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젠틀하게 인터벤션 합니다. 스트레칭도 젠틀하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낫는지에 대해서 환자한테 잘 설명해줘야 컴플라이언스가 생겨요. 환자는 여기서 침 맞으면 바로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저한테 침 맞고 한 달이면 낫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듣고 오거든요. 근데 상황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 아까 그래프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여기 있고 이만큼 더 가야 되고 지금 처음 한 달 정도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필이 악화돼요. 통증이요. 그런 이 홀 플랜에 대한 납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빨리 치료된다 이라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자 자주 오게 할 필요도 없어. 이때 환자 자주 오게 하면 환자 기대치만 올라가요. 이렇게 자주 하는데도 안 낫는다는 얘기하고 이게 프리징 스테이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프리징 스테이지 끝에쯤에서 제가 치료를 들어가라 그랬잖아. 프로즌 스테이지예요. 이때는 이제 운동 시작해야 돼요. 더 악화되는 거가 끝났으니까 페인 컨트롤하고 레인지 오브 모션 임프루먼트 계속 시켜줘요.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심하게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미리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잉 스테이지에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운동을 시켜나갑니다. 사실 이때는 뭐 뭘 해도 다 좋아지는데 이렇게 해줘야 빨리 나니까 그런 겁니다. 이때는 사실 뭘 해도 다 좋아집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후유증을 남긴 경우, 시퀄러를 남긴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세 가지 키, 50견 치료의 세 가지 키. 그래서 그 스테이지마다 모빌라이전 플랜을 어떻게 운동시킬지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흐름에 따라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뭐 욕심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산을 타듯이 파도를 타듯이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인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침으로. 침을 효과적으로 놔서 당장 그 자리에서라도 페인을 서브사이드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프리징 스테이지 다음에 페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운동을 시키니까 집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인지 오브 모션이 좋아지는 게 치료의 효과라고 알려줘야 돼요. 페인이 줄어드는 게 치료의 효과가 아니다.